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경제학개론 수업을 맡은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학기 경제학개론 수업은 이렇게 비대면 수업 방식, 특히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비대면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 수업을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의가 이제 3학점짜리 강의거든요. 3학점짜리 강의라서 그 3개의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매주 15주 강의 동안 매주 3개의 강의가 올라갈 거고 한 강의당 50분 수업입니다. 그래서 50분 수업으로 3개의 강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반드시 모든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출석도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뭐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뭐 단점도 있지만 여러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이해를 위해서 10분 동영상 강의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접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질문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미 공지가 돼 있죠. 네, 이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이러닝 시스템에 거기 질문란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란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수업 내용과 관련돼서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의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답이 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는 이렇게 이제 동영상 강의로 진행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분짜리 강의가 3개가 매주 나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경제학 개론과 관련된 것의 강의 소개가 될 겁니다. 강의를 소개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요 시간 끝나고 이제 계속 있을 텐데, 이번 주 강의가 있을 텐데, 다음 시간에는 뭐 경제학의 기본 전제들, 경제학이 가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 내지 인간관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경제학에 관심을 두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이번 요 시간에는 강의를 소개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그 경제학의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경제학 개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을 어느 정도 이제 계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경제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이다. 또는 경제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의 틀은 무엇인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지식을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책이나 아니면 경제신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현상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경제학적 사실 내지는 현상 또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개개의 어떤 경제 현상이나 사실들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나오는 여러 사실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관점 내지는 사고의 틀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제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틀과는 좀 다르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아주 독특한 또는 고유의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고의 틀의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고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경제학 개론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용어랄지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학적 현상들 이런 것들을 경제학 개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셨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경제학 개론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경제적 용어나 경제적 사실들을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학문이 아니죠. 네, 학문이 아니고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는 개념적인 틀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이 나올 텐데 그 개념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하시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경제학을 하는 것이고 경제학자 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자들의 개념과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과 경제학자들의 사고 틀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경제 현상을 아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기대하는 것이 경제학 개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적 용어나 경제적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 개론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기대를 하셨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상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툴, 도구 이런 것들이 이를 배우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틀, 뭐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개념적 틀과는 좀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뭐 때로는 굉장히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그 고유성에 빠져들 수도 있죠. 어떤 경제학적 틀의 고유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면 재미도 있을 수가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제 의도는 그거죠. 그런 흥미나 관심을 여러분한테 촉발을 시켜서 그런 개념적 틀을 어떻게 하면 잘 여러분들이 수용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의도긴 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성공적인 경제학 개론 수업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주 곤란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흥미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며 개념적인 것이다.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학자가 한번 되어보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경제학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소개고 경제학 개론이 주는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제가 쓸 교재는 공지가 돼 있을 텐데
그 강의 계획서를 통해 공지가 돼 있을 텐데 맨큐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맨큐. 맨큐라는 사람이 쓴 맨큐의 경제학. 예, 경제학. 요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레고리 맨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고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네, 경제학 기론 또는 경제학 원론 또는 경제학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하에 수행되고 있는 여러 대학들에서 강의되고 있는 과목 또는 수업 또는 강의에 쓰이고 있는 주 교재 중 가장 대표적인 교재죠. 저게 맨큐의 경제학. 물론 뭐 맨큐의 경제학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 그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이. 그리고 아주 뭐 쉽게 쓰여져 있고 이해하기 좋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놀라울 정도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소개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다른 책에 비해서 굉장히 편해요. 예, 편한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 개론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은 사실은 경제학에는 여러 학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여러 학파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학파들 중에 주류 메인스트림이 되는 학파를 우리가 신고전학파라고 부릅니다. 네. 네오클래시컬이라고 하는데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소개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큐 경제학이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학파의 경제 이론들이 다 제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 맨큐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다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이게 주류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전학파 말고도 여러 학파가 있죠. 마르크스 경제학도 있고 제도학파 경제학도 있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도 있고 뭐 여러 경제학파들이 있습니다. 뭐 케인지안 경제학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제도학파 뭐 이런 경제학도 있고 여러 경제학 학파가 사실은 분류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경제학과 관련된 학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다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19세기 말 그러니까 1870년대부터 등장한 경제학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계 효용 학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신고전학파의 어떤 창시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영국의 제번스, 프랑스의 왈라스, 그리고 독일의 칼 맹거 이런 사람들이 신고전학파의 어떤 선구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여러 이제 그 후학들이 나오면서 그 이론이 정치화되고 이론이 체계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고전 학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됐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배운다고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는데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네. 크게 보면 맨큐 경제학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네.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분류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맨큐 경제학을 봐도 앞부분은 미시경제학 파트예요. 뒷부분은 이제 거시경제학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은,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의 단위가 개인입니다. 네, 개인이 활동을 해서, 개인이 행위를 해서, 또는 개인이 선택을 해서, 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경제학에서는 행위, 행동, 선택,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결국 선택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선택, 개인의 선택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거를 고개 분석단이에요. 개인의 선택, 그 선택이 모여 있는 게,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게 그게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인데, 그 개개인의 행동으로부터 또는 선택으로부터 시장이 어떤 기결, 어떻게 구조적으로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 과정을 분석한 게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출발 또는 분석 단위는 개인의 선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거시경제학은 분석의 단위가 국가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국민경제다라고 보통 부르는데, 국가를 분석 단위, 개인이 분석 단위가 아니라 국가가 분석 단위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 또는 지수들, 이런 것이 시작이에요. 거시경제학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와요. 그 경제 지표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경제 상태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주는 것들이죠. 네, 수치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상태, 어떤 국가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시경제 지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거시경제 지표로 알아야 국민경제를 분석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들인 우리가 잘 아는 국민소득 얼마나 그 국가의 소득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국민소득 지표가 있죠. 그걸 우리가 국민소득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게 GDP니까 우리가 보통 GDP를 쓰죠. 또는 뭐 그 나라 국가의 뭐 국제 수지 또는 경상수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역을 잘했고,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잘 팔고 했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경상수지 지표잖아요. 그 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좋은 상태에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수준, 뭐 이런 거, 이자율 수준, 이런 것도 뭐 그 나라 거의 국가 경제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 또는 환율 수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환율, 이런 것들이 다 그 거시경제 지표들이거든요. 그 지표들은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을 수치로서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경제를 분석하기 시작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나누는데, 신고산업화 경제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나눕니다. 특히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 존 메이너드 케인즈 아시죠? 네,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이론이에요. 네, 케인즈가 나와야 거시경제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을 창안을 했는데, 어쨌든 이 거시경제의 논리 구조랑 미시경제의 논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전압화 경제학은. 그래서 그 미시경제학 파트가 앞부분에 나오고, 네, 미시경제학과 관련된 논의들은 이게 개인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 논의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수용하고 있는 이론적 틀입니다. 근데 거시경제학은 논쟁이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의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을 뭐 여러 이제 거시경제와 관련된 우리가 보통 신문지상에서 보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사실이나 경제적 현상들은 결국 신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거 국가 경제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보통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들을 많이 서술을 하고 그 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거시경제학적인 거죠. 네, 거고 그리고 항상 그거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거시경제학에 보면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가 서로 이렇게 뭐 고전학파 계열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케인즈학파 경제학들이 이제 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논쟁을 해요. 학문적으로 논쟁 그래서 논쟁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단위가 다르다는 점, 그다음에 논쟁 지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도 거시경제학은 보통 이제 미시경제학은 물물교환 경제를 상정합니다. 예, 물물교환 경제를 상정합니다. 하지만 거시경제학은 화폐 금융론도 있거든요. 화폐 금융시장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폐 경제가 여기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점에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그 논의 구조가 좀 달라요. 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따로 떼어서 각각 이제 서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미시경제학, 뒷부분에서는 거시경제학이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 거시경제학은 다루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다루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보통 이 맨큐의 경제학이든 어떤 경제학이든 경제학 입문서는 보통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 2학기, 2학기 정도는 강의를 해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 이제 그 배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학기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앞부분, 전반부 정도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시경제학 파트는 아마 그 시간상 배우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뭐 거시경제학 파트의 일부 정도는 우리가 터치를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힘들 것 같고 미시경제학 파트 정도만 다 해도 상당히 그 진도가 충실히 나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미시경제학적 논의의 계략적인 틀을 여러분들 개념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맨큐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상당히 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스 형태로 나온 사례들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과 그 사례들을 잘 이렇게 비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읽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들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네, 사례 중심으로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개념을 어떤 현실에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물론 제가 아까 19세기 말에 그 선구자들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런 교과서 형태, 그러니까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이런 교과서적인 형태로 나온 거는 1948년에 그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거를 물론 그 이전에도 경제학 교과 신고전학파 경제학 교과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쓰여진 건 이 사무엘슨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나온 이유거든요. 그게 1900 아마 48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사무엘슨이 2009년에 사망을 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계속 서술을 했습니다. 예, 버전 그 개정판을 계속 내면서 1948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자기의 책을 그 교과서죠. 그래서 이런 형태 지금 우리는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채용해서 쓰고 있지만 그 맨큐의 경제학의 교과서의 원본이 어디에서 원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은 20세기 후반의 현대 경제학에 있어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두 번째로 받은 첫 번째는 계량 경제학을 창안한 사람들이 받았지만 두 번째로 받은 그야말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케인즈학파 경제학자였죠. 네, 경제학자고 그리고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통합한 형태로 경제학 개론을 썼고 그게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로 미시경제학을 중심으로 해서 미시경제학의 여러 논점들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숙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이제 경제학 강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것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의를 뭐 제 생각에는 강의를 다 충실히 들으신다면 제 강의를 충실히 들으신다면 충분히 경제학과 관련된 지식이나 소양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절로 쌓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이게 이제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온 정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네, 평가 항목들이 뭐 다 있겠죠. 모든 강의에 다 있는데 뭐 모두가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할 텐데 저도 뭐 그렇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 항목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리고 그 평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경제학 개론을 들으셔야 이게 그 학점에서 손해를 안 보고 원하시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물론 뭐 학점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별로 그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평가에 손해를 받지 않길 학점에 손해를 받지 않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하면 그 이야기를 좀 하면 그 평가 항목은 뭐 다른 과목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하면 출석이 있을 거고요. 출석 점수가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과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있는데 여기 이제 배점이 출석 점수가 2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40점, 과제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점수가 개별적으로 이제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학점을 받게 될 거고, 그건 상대 평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최대한 뭐 절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학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출석 점수 20점이 뜻하는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출석 점수 20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시간당 저는 이제 출석 점수를 매길 때 시간당 결석 1시간당 마이너스 2점이 깎입니다. 감점이 되는 체제로 제가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1시간당 시간 빠지면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제가 3개의 강의를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3개의 강의가 올라가는데 한 강의를 빠지면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근데 그 주에 모든 강의, 이 3강의를 전부 빠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6점이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이 들으셔야 돼요. 네, 많이 들으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아예 안 듣는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 강의고 하기 때문에 뭐 지각 이런 게 없습니다. 지각 이런 게 없고 중간에 뭐 50분짜리 강의다 그러면 50분을 전체를 다 들으셔야 학점이 인정이 되고, 만약에 학점 인정이 안 되면 시간당 마이너스 2점이 깎인 감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3개의 강의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3강의를 모두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출석 점수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출석을 많이 빠지게 되면 학점이 좋을 수가 없죠. 네, 일단 수업을 못 듣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어요. 네, 수업을 그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이 맹큐 경제학이 상당히 쉽게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을 치면 아마 이제 그 평가는 시험 문제는 제가 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아마 굉장히 그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출석을 안 함으로 인해서 시간당 마이너스 2점이 깎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점에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의외로 학생들이 잘 결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뭐 몇 시간 아니라 하더라도 몇 시간 빠져버리면 상당히 출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통해서 그거를 회복하기가 그 출석 점수에 깎인 감점된 거를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의외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결석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힘든 상황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점수에 굉장히 유의를 하시라. 이 점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강의를 그 책을 쭉 읽으면 다 이해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 지식을 얻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듣고 책을 읽는 거랑 듣지 않고 책을 읽는 건 물론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그거를 제 설명을 듣는 거랑 듣지 않는 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점수 그 자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출석 점수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내용을 듣지 않으면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손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출석 점수에 많은 점수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점이나 깎는 이유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한테 뭐 많은 점수를 소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출석을 해서 들으셔야 된다. 이게 동영상 강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려면은 꼼수를 쓰려면은 꼼수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시라. 의외로 경제학 개론이 꽤 재밌습니다. 예, 재밌고 아주 흥미로운 개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출석 점수를 상당히 높게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이 결석을 하면 F죠. 네, 4분의 1 전체 15주 중에 4분의 1을 빠지면 무조건 F입니다. 네, 그건 기계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네, 기계가 다 점수를 파악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F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4분의 1을 결석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15주니까 4주를 통으로 빠지면 F입니다. 4주를 통으로 빠져버리면 F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석 점수는 그렇고요. 출석 점수는 마이너스 2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당 마이너스 2점 보시면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인데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오프라인 시험으로 일정한 그 시간과 장소에 모여가지고 일정한 이제 요 두 개는 시간과 장소가 공개가 되겠죠. 네. 우리 그 공지되는 그 주가 있거든요.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학교 측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네,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하셔서 그 기간에 우리가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치러지게 될 텐데 장소와 시간이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지 뭐 이러닝 사이트에 탑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러닝 공지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 그날 그 장소에 오셔서 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프라인 시험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공지를 할 겁니다. 혹시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러닝 공지사항을 참조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시간과 장소를 숙지하셔서 오시면 되고, 뭐 한 가지 걱정은 계속 이제 제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오프라인 시험이 치러지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코로나 사태가 뭐 좀 더 심각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네,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험은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에서 치는 거를 제가 추구를 하겠지만 안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과제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온라인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정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거는 지향을 하지가 않는데, 뭐 학교 측에 요구가 있다면 또 온라인 시험 형태로 치러질지도 몰라요. 네, 학교 측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지향하는 바는 만약에 오프라인 시험이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다 마찬가지인데 치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제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원래 과제가 제가 뭐 한 개, 과제 하나 정도를 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오프라인으로 치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제 뭐 한 4개 이상의 과제가 나가서 저 시험 점수를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석 점수 이외에 80점은 결국 과제 점수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나라가 또 그제부터죠. 백신을 맞기 접종이 시작됐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코로나 사태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프라인 시험이 이번 학기에는 가능하지. 제가 저번 학기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시험을 전혀 치르질 못했는데 오프라인 시험이 가능하도록 제가 건의를 할 거고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시험은 진행이 될 거고 항상 이제 공지 이러닝 사이트의 공지를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과제는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그 상황,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경제학적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그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쉬운 형태의 과제가 나갈 거거든요. 네, 제가 뭐 과제를 뭐 길게 쓰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형태의 뭐 한두 장 페이지 한두 장 정도의 어떤 분량의 과제가 나갈 텐데 그런 과제를 중간고사 이후에 중간고사쯤 해서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번 학기 중간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과제를 내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를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간단하게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거 참조를 하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결국 그 동영상 강의는 그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맨큐 경제학 책을 뭐 여러분들이 사서 읽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사서 또는 구해서 빌릴 수 있다면 빌려서 읽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물론 뭐 꼭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뭐 가격도 꽤 나가고요. 어떻게 뭐 꼭 필요하다고 싶으면 하셔도 좋은데 뭐 빌려서 구하든 어떻게든 구하든 책은 읽으시면 좋습니다. 네, 책은 읽으시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섣부르게 뭐 사라고 할 수는 없는 처지지만 어쨌든 제가 한 번씩 인용을 할 거거든요. 그 책 내용 안에 있는 물론 책 내용을 뭐 많이 인용하진 않겠지만 가끔 이렇게 인용을 할 텐데 특히 이제 사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례는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경제학개론을 이제 그 할 때 강의를 할 때 그 박스로 채워진 본문이 아니고 박스로 채워진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데 그 사례들은 제가 인용을 해서 그 어떻게 이 이론 또는 개념과 이 사례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을 많이 참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아마 맨큐 경제학은 8판까지 아마 버전이 8판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옛날 거는 상관없어요. 8판을 사든 7판을 사든 사실 뭐 크게 내용은 변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버전이 뭐 약간의 작고 수정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내용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빌리거나 아니면 살 수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그 강의 들을 때 원활하게 들을 수 있어요. 혹시 뭐 교재를 구할 수 없는 처지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제 수업을 듣고 나중에 이제 뭐 책에 뭐 도서관에 가서 빌리든 뭐 어떻게 뭐 서서 그 도서관에서 펼쳐서 보든 나중 사후라도 여러분들이 구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도 그런 거기서 나올 가능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교재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강의랑 교재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경제학 책이 마찬가지지만 그 여러 문제들도 나와 있고 문제 푸는 것도 좋아요. 이해하는데 물론 제가 뭐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시험도 제가 지금 어떻게 낼지는 확정적이진 않지만 대체로 이제 객관식으로 낼 거거든요. 네, 대부분의 문항들을 객관식으로 내게 될 텐데 객관식, 주관식이 혼재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책에 되도록이면 책에서 내려고 하거든요. 시험 문제도.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한 몇 개는 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대부분은 책에서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푼다든지 그 교과서의 그 맹큐 경제학에 있는 그 문제를 푼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해서 보시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학을 그 할 때 하셔야지. 네, 할 때 이제 수업을 할 때 같이 보셔야지 또 나중에 뭐 이렇게 사정이 좋아졌을 때 금전적 사정이 좋아졌을 때 보지라고 하면은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재를 구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 이번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와 관련된 강의 소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강의의 성격은 결국 경제학자 되기입니다. 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개념적 틀, 사고의 틀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어려운 경제적 용어나 경제적 사실 내지는 경제 현상을 우리가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그 현상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학 개론 강의의 주 목적이다 또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번 학기에는 거시경제학은 뭐 시간상 다루기 힘들 거고 미시경제학 파트 정도를 다 훑는 거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차이를 설명을 했죠. 네, 분석 단위가 미시경제학은 개인이고 거시경제학은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석, 시험, 그 다음에 과제와 관련된 이야기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경제학 개론을 들을 때 학점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가 자세하게 그 평가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재와 관련해서는 맹큐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신고전학파 교과서 경제학을 다룰 텐데 경제학 교과서를 다룰 텐데 되도록이면 이 맹큐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구입을 하셔서
수업 내용과 함께 익히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경제학 개론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